환상과 상상이 이루어지는 곳 그림 책방 시작합니다. 행복 넝쿨처럼 사랑이 대롱대롱 마음마다 매달려 우리 가족 모두 두보래 웃음이 생글생글 매일 조금씩 나누는 말 어려울 땐 메아리 되어 힘이 되고 믿음 되어 흔들리지 않는 사람 행복 넝쿨처럼 사랑이 우리 가족 마음마다 열매되니 언제나 따스한 울타리 안에 사랑이 넘쳐나요. 행복 넝쿨처럼 사랑이 우리 가족 마음마다 열매되니 언제나 따스한 울타리 안에 사랑이 넘쳐나는 행복 가족. 매일 조금씩 나누는 말 어려울 땐 메아리 되어 힘이 되고 믿음 되어 흔들리지 않는 사람 행복 넝쿨처럼 사랑이 우리 가족 마음마다 열매되니 언제나 따스한 울타리 안에 사랑이 넘쳐나는 행복 가족. 환상과 상상이 이루어지는 곳 그림 책방. 안녕하세요. 그림 책방의 책방지기 요정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늦은 생일 선물로 키보드를 선물 받았거든요. 예쁜 핑크색에 그림이 가득 들어있는 아주 사랑스러운 키보드였어요. 무엇보다도 손가락으로 톡톡톡 키보드를 두드릴 때마다 들리는 그 도각도각 하는 소리가 정말 매력적이에요. 제가 이런 키보드를 처음 써봤거든요. 이 키보드가 뭐라고 새 키보드가 생기고 나서부터는 일하는 시간이 너무너무 즐거워졌습니다. 무언가 자꾸 컴퓨터 앞에 앉아서 쓰고 싶어졌어요. 그리고 또 지난달에는요, 제가 화장실 욕실화를 새로 샀거든요. 기존에 쓰던 욕실화가 제법 오래되기도 했고 더 이상 아이 발에 맞지 않기도 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제 알고리즘에 이상하게 욕실화가 자꾸 뜨더라고요. 그런데 이 새로 산 욕실화가 제가 너무 마음에 드는 거예요. 발에도 딱 맞고 물도 정말 빨리 마르고 물때도 안 생겨요. 왜 화장실에서 이렇게 뭐 물 쓰고 나서 욕실화 벗어놓으면은 그 욕실화 아래쪽에 물은 고인 물은 잘 안 마르잖아요. 근데 이 친구는 좀 구조가 독특하게 생겨서인지 그냥 그 신발 아래에 고인 물도 없게끔 싹 깨끗이 그 바닥이 건조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새 욕실화가 생긴 이후부터는 화장실에 씻으러 들어가는 일이 좀 즐거워졌어요. 덜 귀찮아졌다고 해야 될까요? 이 욕실화에 발을 싹싹 집어넣을 때마다 기분이 정말 좋아지더라고요. 날이 추워지니까 자꾸 마음도 움츠러들고 몸도 움츠러드는 일이 많은 것 같아요. 침대에 쏙 들어가서 이것도 귀찮고 저것도 귀찮다 싶은 날 제가 좋아하는 그 키보드를 도각도각 두드리다 보면 그냥 해볼까 하는 마음이 슬그머니 생겨요. 또 뭔가 좀 씻기도 싫고 이런 날도 그 욕실화에 발을 쏙쏙 넣는 순간 그냥 씻자. 그냥 화장실에서 볼일 보자. 이렇게 마음이 바뀌더라고요. 여러분도 날이 추워져서 몸도 마음도 너무 잔뜩 움츠러 들어 있다면 좋아하는 아주 사소한 무언가를 하나 준비해 보세요. 그게 뭐 어떤 분께는 예쁜 뭐 수저가 될 수도 있고요. 뭐 컵이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좋아하는 책이나 작은 볼펜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가끔은 정말 이 사소한 것 때문에 하루를 기분 좋게 움직일 수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에게 하루에 행복 한 스푼을 더해드리는 그런 그림책방이 되기를 바라며 이어지는 노래는 심진아 작사, 최보람 작곡의 한 스푼입니다. 나는 우리 집 설탕 한 스푼 내가 있으면 달콤해지지. 나는 우리 집 소금 한 스푼 내가 있으면 심심하지 않지. 겨우 딱 한 스푼이지만 마침 딱 한 스푼이 없으면 허전하고 심심하고 생각나고 너무너무 아쉬울걸. 유후 달콤 짭짤 간짠 간짠 놓칠 수가 없을걸. 달콤 짭짤 간짠 간짠 잊을 수가 없을걸. 겨우 딱 한 스푼이지만 마침 딱 한 스푼이 없으면 허전하고 심심하고 생각나고 너무너무 아쉬울걸. 유후 달콤 짭짤 간짠 간짠 놓칠 수가 없을걸. 달콤 짭짤 간짠 간짠 잊을 수가 없을걸. 우리 집 행복을 완성하는 중요한 한 스푼은 나. 소중한 한 스푼은 나. 바로 환상과 상상이 이루어지는 곳 그림책방. 오늘 첫 번째로 소개해드릴 그림책은요. 지난 8월 비룡소에서 출간된 완벽한 포도알 가족입니다. 이 책은 모모코 아베 작가님이 글과 그림을 맡으셨고요. 노은정 번역가님께서 우리말로 옮겨주셨습니다. 모모코 아베 작가님은요, 일본에서 태어나 지금은 영국 런던에서 그림책 작가이자 일러스트레이터로 활동하고 계신 작가님인데요. 2019년에는 영국 월드 일러스트레이션상 최종 후보에 오르기도 하셨다고 합니다. 쓰고 그린 책으로는 바요 바요 나를 봐요, 그리고 해가 집에 가면 등이 있어요. 노은정 번역가님은요, 연세대학교 영어영문학과를 졸업하고 어린이책을 우리말로 옮기는 일을 하고 계시는데요. 마녀위니 시리즈 많이 유명하죠. 요 시리즈 우리말로 옮겨주셨고요. 또 도서관에 간 여우, 이 책도 아마 아시는 분들 계실 것 같은데요. 이 책도 우리말로 옮겨주신 그런 번역가님이세요. 오늘 소개해드리는 이 완벽한 포도알 가족이라는 책은요, 꽤 큰 판형을 가지고 있습니다. A4 용지보다 위로는 한 1cm 정도, 그 다음에 가로로는 한 3cm 넘게 큰 책이에요. 그래서 들면은 좀 묵직하다라는 느낌이 듭니다. 표지는요, 아주 예쁜 분홍색 바탕에 양쪽으로 동글동글 초록색 포도알들이 가득 그려져 있어요. 그리고 가운데에는 동그란 포도알보다는 조금 짙은 초록색의 모습을 한 아주 동그란 아이가 활짝 웃으면서 손을 이렇게 한 손을 들고 인사하듯이 웃고 있습니다. 이 그림이 좀 그래픽 작업으로 하신 게 아닐까 싶어요. 그림체가 복잡하지 않고요. 동그란 모양, 세모난 모양처럼 캐릭터들이 좀 단순화되어서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크기와 색깔 그리고 무늬로 이게 과연 어떤 과일이지? 이거 무슨 채소일까? 이렇게 생각해 보게 하는 그런 그림이기도 해요. 사실 이 책은 제가 이렇게 단순하게 그려진 게 이 책의 내용과 굉장히 잘 어울린다라는 생각을 했었는데요. 왜냐하면 이렇게 단순화되어 표현되어 있는 도형을 보면서 우리가
사실은 되게 다르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렇게 단순화해서 표현하니까 생각보다 많이 비슷비슷하네 라는 거를 이 시각적으로도 좀 느낄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다음에 소개를 해드리겠지만 이 책의 내용도 좀 그런 내용과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림체와 그다음에 내용이 굉장히 잘 엮여져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 책의 주인공은 아까 표지에서 활짝 웃으며 인사를 하고 있던 조금 짙은 초록색의 아주 동그란 콩이입니다. 이 콩이는요, 올망졸망한 포도알 식구들과 함께 살고 있어요. 엄마, 아빠, 언니, 오빠, 할머니, 할아버지, 삼촌, 고모, 이모, 숙모, 사촌 등등 언제나 와글와글 바글바글한 포도알 가족이지만 콩이는 특히 서로를 꼭 껴안을 때 완벽하다고 느끼는 그런 가족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한 아이가 콩이를 보더니 포도송이에 웬 완두콩이 끼어있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콩이는 큰 충격을 받아요. 자신이 포도알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콩이는 포도알이 아닌 완두콩이었던 거예요. 물론 포도알 엄마 아빠는 콩이에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잘 설명을 해주시기는 해요. 하지만 콩이는 가족은 닮아야 하는데 나 혼자 생김새가 다르다는 것을 받아들이기 굉장히 어려워합니다. 그리고 이런 콩이에게 친구 당그리는 이렇게 이야기해요. 가족이라고 꼭 똑같이 생겨야 해? 여러분이 생각하는 가족의 조건은 무엇인가요? 어떤 가족을 진짜 가족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보통 혈연 관계에 있는 가족을 좁은 의미의 가족이라고 주로 이야기를 하는데요. 특히 최근에 들어서면서 정말 다양한 가족의 모습들이 등장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그림책 속에서는요, 콩이와 당그리가 길을 잃은 한 노란 과일의 가족을 찾아주려고 애써요. 콩이는 당연히 가족은 닮아야 해 라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동그란 노란색만 보이면 가족이냐고 물어봅니다. 하지만 이 노란 과일과 닮은 쿠션도, 노란 과일과 닮은 공도, 또 노란 풍선도 모두 다 가족은 아니었지요. 결국 어렵게 찾아낸 노란 과일의 가족의 모습은 콩이의 예상을 완전히 벗어나죠. 다양한 가족의 모습들, 그리고 정말 가족이란 어떤 것일까? 가족이란 것의 조건은 그들 사이에 어떤 마음이 있어야 할까? 이런 것들을 어린이의 눈높이에 맞춰서 정말 잘 이야기하고 있는 그림책이란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한 이 그림책의 장면들 사이사이에 이 자신의 출생의 비밀을 알고 뛰쳐나간 콩이가 걱정되어 따라다니는 포도알 가족들을 찾을 수 있어요. 그 모습들을 보면서 그래, 바로 이렇게 걱정하고 또 상대방을 염려하면서도 그들의 성장을 기다려주고 그 성장을 지지해주는 마음을 가진 것, 그런 것이 바로 가족 사이에 필요한 마음 중 하나가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 가족들 사이에는 어떤 마음이 많이 오고 가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혹시나 우리 가족 구성원들 중에서 내 마음은 아무도 몰라줘 이렇게 생각하는 가족이 있는 건 아닌지 오늘은 유심히 가족들을 한번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이어지는 노래는 최형심 작사, 박수연 작곡의 하쿠나 마타타입니다. 꿈을 찾아 한 걸음 또 한 걸음 기대와 걱정이
환상과 상상이 이루어지는 곳 그림책방. 이어지는 책은 지난 9월 여유당 출판사에서 출간된 사라진 양말 한 짝이라고 하는 그림책입니다. 이 책은 루시아나 데 루카 작가님이 글을 맡으셨고요. 줄리아나 파스토리노 작가님이 그림을, 문주선 번역가님이 우리말로 옮겨주셨습니다. 루시아나 데 루카 작가님은요,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태어나 커뮤니케이션 학을 공부하고 언론인으로 오래 일을 하셨다고 해요. 지금은 작가이자 편집자로 책을 쓰고 만드는 일을 하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책이 좋은 걸 어떻게, 불안 같은 책들을 내셨다고 해요. 줄리아 파스토리노 작가님은요, 이탈리아 제노바에서 태어나 그래픽 디자인과 일러스트레이션을 공부하셨는데요. 2020년에 공룡이 도착했다라는 책으로 로다리상, 그 다음에 2016년과 2022년에는 볼로냐 올해의 일러스트레이터로 선정되기도 하셨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요, 2022년에 천천히 해 미켈레라는 책이 세종도서 교양 부분에 선정되고 2024년에 제1회 부산국제아동도서전에서 초청이 되셔가지고 한국 독자들을 만나는 시간도 가지셨다고 해요. 이외에도 우리나라에 내가 너보다 커, 난 커서 어른이 되면 말이야, 내가 정말 나일까 등의 책들이 소개되어 있는데요. 이 줄리아 파스토리노 작가님이 그림 작업하신 그림책들 꽤 괜찮은 책 많으니까요. 도서관 가시면 한번 관심 있게 보아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문주선 번역가님은요, 대학에서 스페인어와 영어를 공부하시고 지금 어린이책 편집자이자 번역가로 일하고 계세요. 옮기신 책으로는 어려워, 얼마나 많은 사람이 필요할까요? 빠지니 삽니다 등이 있습니다. 이 책은 그 제목 자체가 사라진 양말 한 짝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번역하신 번역가님이 이제 한마디 역자의 말을 이렇게 남겨주셨는데 그게 너무 재미있었거든요. 그것도 한번 읽어드릴게요. 왜 양말은 늘 한 짝만 사라질까요? 사라진 양말들은 도대체 어디에 있는 걸까요? 이 책은 그 오래된 수수께끼에 대한 기발한 대답입니다. 이 책을 다 읽고 나면 양말을 벗을 때마다 조심하게 될 거예요. 아무렇게나 벗어두면 한 짝이 사라져 버릴지도 모르니까요. 혹시 여러분들도 그러신가요? 아니, 분명히 벗을 땐 두 짝이었는데 이상하게 세탁기만 들어갔다 나오면 꼭 한 짝이 사라져요. 물론 운이 좋을 땐 그 다음 빨래에 섞여서 나올 때도 있긴 하더라고요. 하지만 정말 진짜 종종 행방이 묘연한 그런 양말들이 있어요. 근데 이런 사건이 저희 집뿐만 아니라 이 머나먼 작가님의 나라 아르헨티나에서도 벌어진다니요. 정말 이 그림책 속에 나오는 사라진 양말 한 짝들의 섬, 이런 게 있나 싶다니까요. 오늘 소개해드리는 이 사라진 양말 한 짝이라는 책은요, 크기는 A4 용지보다 조금 작은 그런 판형을 가지고 있어요. 세로로 길쭉하고요. 표지에는 약간 옅은 미색 바탕에 알록달록한 색깔의 양말이 그려져 있어요. 이 앞뒷면 같이 펼쳐서 보시면은 양말이 지금 이렇게 거꾸로 그려져 있다는 거 알 수 있으실 겁니다. 그리고 양말 제일 발끝 부분에는 동그란 눈 두 개와 예쁘게 웃고 있는 입이 그려져 있어요. 그리고 사라진 양말 한 짝이라고 적혀 있는 제목에도 자음과 모음에 재미있는 양말 모양을 활용해서 한글로 이렇게 그림을 표현을 해주셨는데요. 이런 것도 정말 좀 재미있는 요소가 아닐까 싶어요. 그림은 아마도 오일 파스텔 같이 좀 부드러운 재료로 그리신 것 같아요. 좀 알록달록 색감도 굉장히 선명하고요. 또 이게 좀 부드러운 재료로 하신 거라 그런지 좀 포근함 그런 것들이 느껴지는 그림이었어요. 이 책에는 한날 한시에 같은 엄마에게서 태어난 알록이와 달록이가 등장해요. 알록이와 달록이는 쌍둥이처럼 똑같았습니다. 엄마도 구분할 수 없을 만큼요. 알록이와 달록이는 어디든 함께 가고 무엇이든 함께 했어요. 그런데 세탁기에 들어갔다 나온 날, 향긋한 향기에 눈을 뜬 알록이는 달록이가 사라졌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도대체 달록이는 어디로 간 걸까요? 알록이는 달록이를 다시 만날 수 있을까요? 툭 하면 사라지는 양말 한 짝에서 시작된 작가님의 아주 재미있는 상상력에 웃음 지을 수밖에 없는 그런 그림책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라진 양말들이 모여 사는 곳에 각양각색의 짝을 잃은 양말들이 모두 각자의 온전한 몫을 해내며 함께 살아가고 있는 모습도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그 장면을 보고 나니 이 짝 잃은 양말들도 함부로 버리지 말고 무언가 재활용이 될 수 있는 어떤 제 몫의 일을 하나 찾아줘야겠다 싶은 생각마저 들었다니까요. 저는 사실 양말을 좀 좋아해요. 알록달록 예쁜 양말을 신으면 보온성도 좋고요. 또 이게 예뻐 보이니까 기분도 좋더라고요. 그래서 올해는 집에서 신을 만한 예쁜 수면 양말을 사려고 검색 중입니다. 확실히 이 집에서 수면 양말 신고 있으면요, 덜 추워요. 이 양말이나 모자, 목도리 이런 것들이 사소하지만 굉장히 뛰어난 보온 효과를 주는 것 같습니다. 언젠가 세탁기에서 사라진 제 양말 한 짝들도 이 그림책에 나오는 사라진 양말 한 짝들을 섬에서 아주 행복하게 부디 잘 지내길 바라면서 이어지는 노래 들려드릴게요. 노래와 작사, 작곡의 짝꿍입니다. 너하고 나는 짝꿍 우리 둘 사인 짝꿍 젓가락도 짝 운동화도 짝 하나 같은 둘 짝꿍 네가 있어서 나는 행복해 함께 있어서 짝꿍 너랑 나랑은 짝꿍 우리 둘 사인 짝꿍 날개도 짝 손과 발도 짝 둘이서 하나 짝꿍 네가 있어서 우리는 빛나 정말 고마워 짝꿍 항상 함께 해줘 짝꿍 환상과 상상이 이루어지는 곳 그림책방. 그림책방은요, 서대문 공동체 라디오 FM 91.3에서 들으실 수 있는 책방입니다. 매주 목요일 오후 7시, 금요일 오전 11시에 본방송과 재방송이 이어집니다. 방송에 소개된 책들은 인별그램에서 그림책방 영어 알파벳으로 GRIMCHECKBANG를 검색하시거나 초록창 블로그에서 요정쌤의 책 이야기를 검색하시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시 듣기는 너튜브에서 서대문 공동체 라디오 다시 듣기를 검색하셔서 그림책방을 검색해 보셔도 되고요. 앞서 말씀드린 블로그 요정쌤의 책 이야기에서 링크 타고 들어가서 들어보실 수도 있습니다. 세 번째로 소개해드릴 그림책은요. 지난 9월 불의 여우 출판사에서 출간된 로랑 카르동 작가님의 어느 쪽이 우리 편이야 입니다. 이 책은 김보람 번역가님께서 우리말로 옮겨주셨습니다. 로랑 카르동 작가님은요. 프랑스에서 태어나셨고요. 파리에서 애니메이션을 공부한 뒤에 애니메이터, 일러스트레이터, 작가, 그래픽 디자이너 활동하시면서 브라질, 중국, 한국, 스페인 등지의 작품에도 참여하셨다고 합니다. 1995년부터 이제 브라질 상파울루에 살면서 본격적으로 아동문학을 시작을 하셨는데요. 2014년 브라질 국립아동청소년 도서재단 최우수 아동도서상, 또 2016년 프랑스 도서 유통체인 컬티라의 프리 컬티라 문학상 등을 수상하셨다고 해요. 이 책은 어느 쪽이 암탉이야 라는 책과 짝꿍책같이 볼 수 있는데요. 이 두 책에서 보듯이 로랑 카르동 작가님은 정의와 차별 등
우리 사회가 극복해야 할 문제들을 색다르고 재미있게 다루는 그런 작품들을 많이 내놓고 있다고 하십니다. 김보람 번역가님은요, 신문 방송학을 공부하고 언론사와 출판사에서 일을 하셨다고 해요. 2025년 현재에는 유엔 교육과학문화기구 유네스코 뉴스레터의 편집장을 맡고 있으며 다양성과 관용, 평등에 관한 책들을 소개하고 우리말로 옮기고 계십니다. 옮긴 책으로 엄마와 나, 그냥 물어봐, 몸 등이 있다고 해요. 오늘 소개해드리는 이 어느 쪽이 우린 편이야 라는 책은요. 이 책도 거의 A4 용지 정도의 크기가 되는 그림책입니다. 굉장히 예쁜 초록색이라고 해야 될까요? 좀 민트색인데 좀 진한 민트색 바탕을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민트색과 굉장히 잘 어울리는 노란색으로 어느 쪽이 우리 편이야? 이렇게 적혀 있어요, 제목이. 그리고 그 표지 가운데에는 하얀 달걀이 하나 그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달걀 양쪽에는 두 마리의 병아리가 있는데요. 한쪽 병아리는 이렇게 살짝 웃으면서 반대쪽 병아리를 쳐다보고 있고요. 반대쪽에 있는 병아리는 뭔가 좀 고민이 있는 듯이 눈썹을 살짝 치켜들고 팔짱을 탁 낀 채 맞은편 병아리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 두 병아리 사이에 과연 어떤 일이 일어난 걸까요? 그림체 자체는 굉장히 부드러운 갈색 외곽선을 사용해서 그림을 그리셨고 색감도 좀 편안한 느낌이어서 전체적으로 좀 보면서 눈이 편하다라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병아리들의 표정이나 몸짓을 만화처럼 표현을 하셔서 그 뭔가 책을 읽는 내내 책 속에서 병아리들이 제제제제제제 말하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드는 그림이었습니다. 이 책에는 병아리가 나오는데요. 표지에서처럼 이 대부분의 노란 병아리들은 모두 다 하얀 알에서 태어난 병아리들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갈색 알에서도 노란 병아리가 태어나요. 그러면서 이 갈색 알에서 태어난 병아리는 우리와 달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친구하고 싶어 하지 않는 노란 병아리들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런데 아무리 요리조리 뜯어봐도 이 태어난 알껍질의 색깔이 갈색이라는 점 외에는 그 병아리 자체에는 다른 점이 전혀 없었어요. 그리고 또 얼마 뒤에는 파란 알에서도 노란 병아리가 태어나게 되죠. 이 예상치 못한 상황에 병아리들은 다른 색깔의 알에서 태어난 병아리는 친구가 아니다. 아니다. 우리랑 똑같이 생겼으니까 친구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두 개의 파로 나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하얀 알에서 전혀 예상치 못한 병아리가 태어나게 되는데요. 과연 이 병아리들은 모두 친구가 될 수 있을까요? 이 책은 우선 재미있게도 독자와 상호작용을 할 수 있는 그림책입니다. 그림책을 보면서 때로는 한쪽으로 기울여 보기도 하고요. 또 때로는 그림책의 한쪽 부분을 톡톡톡 두드려야 하기도 해요. 이런 책들은 아무래도 어린이 친구들이 좀 더 흥미롭게 그림책의 이야기에 빠져들 수 있게 하는 요소가 될 수 있겠죠. 이 오늘 소개해드리는 어느 쪽이 우리 편이야 이 책을 보면요. 사실 피부색의 차이나 인종의 차이에 따른 차별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는 그림책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기는 해요. 그런데 그러면 뭐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인종이나 피부색의 다양성이 적은 나라에서는 크게 의미가 없느냐?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조금만 더 생각해 보면요. 우리도 역시나 수많은 나름의 자체적인 친구 판별법, 친구 가르기를 가지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누군가를 만났을 때 이 사람이 나와 같은 동네에 사는 사람인가? 나랑 같은 초등학교를 나왔나? 나랑 같은 유치원에 다녔나? 나랑 같은 취미를 가졌나? 또 어른인 경우에는요. 나와 비슷한 정치 성향이 있는가? 혹은 나와 같은 종교인가? 등등등 수많은
우리는 알게 모르게 이 무수히 많은 잣대들을 들고 상대방을 평가하고 판단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판단에 따라서 그 사람을 나의 측근의 친구로 둘지 아니면 타인으로 둘지를 결정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저도 자꾸 특히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나와 비슷한 점, 나와 같은 점을 가진 사람들을 친구로 두는 게 편하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고는 했었는데요. 이 책을 보면서 그럴 게 아니라 나와 다른 점을 가진 사람들의 그 다른 점을 인정하고 포용할 줄 아는 사람이 되는 것이 좀 더 나은 어른이 되는 방향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요, 끊임없이 스스로 의식하고 고쳐나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겠죠. 저 역시도 수많은 노력이 필요한 그런 과정이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희 모두 함께 김가나다 작사 작곡의 우리는 친구라는 노래를 들으면서 정말 다양한 사람들과 다양한 친구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그런 사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노래 같이 듣고 다음 책 소개로 이어갈게요. 우린 친구야 친구 흥겹게 노래하며 랄랄라 너와 나 다 함께 불러요 룰룰루 손뼉 치면서 행복한 서로를 믿어주는 친구 기쁜 일 슬픈 일 모두 정답게 얘기하면서 와우 우린 친구야 친구 흥겹게 노래하며 랄랄라 너와 나 다 함께 불러요 룰룰루 손뼉 치면서 행복한 서로를 믿어주는 친구 기쁜 일 슬픈 일 모두 정답게 얘기하면서 와우 우린 친구야 친구 신나게 춤을 추며 랄랄라 너와 나 다 함께 흔들며 룰룰루 함께 걸어요 함께 걸어요 환상과 상상이 이루어지는 곳 그림책방. 네 번째로 소개해드릴 그림책은요, 지난 8월 보림 출판사에서 출간된 김슬기 작가님의 모모와 토토 생일 파티라는 그림책입니다. 김슬기 작가님은요, 홍익대학교에서 도예를 전공하고 일본 DIC 컬러 디자인 스쿨에서 컬러 디자인과 색채 심리를 공부하셨다고 해요. 쓰고 그린 책으로는 어떻게 먹을까? 뭐 하고 놀까? 촉촉한 여름 숲길을 걸어요가 있습니다. 2012년에 앤서니 브라운 그림책 공모전에서 대상을, 2013년 남이 콩쿠르에서 특별상을 받으셨어요. 그리고 이 책과 시리즈라고 할 수 있는데요. 모모와 토토 그리고 모모와 토토 하트 하트 이 두 권의 그림책으로 2019년 볼로냐 국제아동 도서전에서 올해의 일러스트레이터로 선정되기도 하셨습니다. 이 모모와 토토 시리즈는요, 굉장히 색감이 재미있는 그런 책이에요. 색감 자체도 굉장히 예쁘고요. 그 다음에 이 색깔이 하고 있는 이야기들, 이 색깔이 드러내고 있는 캐릭터의 성격 같은 게 있거든요. 그래서 시간이 되신다면은 앞선 책들 모모와 토토 그리고 모모와 토토 하트 하트도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 작가님이 색채 심리를 전공을 하셨다 보니까 그렇게 색깔로서 뭔가 어떤 그 주인공의 선호도, 성격 이런 것들을 굉장히 효과적으로 잘 드러내고 계신 것 같습니다. 이 책은요, 조금 자그마한 판형을 가지고 있어요. A4 용지보다
높이가 한 5cm 정도 작은 그런 그림책이에요. 그리고 표지도 굉장히 사랑스러운데요. 근데 독특하게도 이번 책에서는 뭔가 이렇게 보통 이 모모와 토토 두 캐릭터가 좋아하는 색깔들이 탁탁 극명하게 나오는데 이번 책에서는 다채로운 색깔을 쓰셨어요. 그래서 이 뭔가 주황색의 아주 커다란 바탕에 모모와 토토가 그려져 있고요. 그 다음에 모모는 원숭이이거든요. 이 원숭이가 아주 귀엽게 생긴 케이크, 토토라는 촛불이 꽂혀져 있는 케이크를 들고 있고요. 그 다음에 토토는 생일 고깔 모자를 쓰고 뭔가 두근두근 한다는 듯이 가슴에 손을 모으고 모모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 너무너무 서로 좋아하는 친구 모모와 토토 사이에 어떤 일이 벌어졌을지 궁금하시죠? 이 김슬기 작가님은요,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에서 존중과 배려를 어떻게 표현을 해야 하는지를 진짜 굉장히 잘 그려내는 작가입니다. 특히 제가 앞서도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 이 색깔로서 그런 것들을 굉장히 잘 드러내시는데요. 읽을 때마다 이런 책들은 친구 사이뿐만 아니라 연인이나 부부 사이에서도 꼭 읽어봤으면 좋겠다 싶어요. 우리가 친하면 친할수록 오히려 더 실수를 하게 되는 그런 경우가 많잖아요. 상대방의 마음을 좀 정성껏 헤아려 보려고 하기보다는 조금 더 내 편한 대로 하려고 하는 게 또 이 친한 사이의 맹점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책을 딱 보게 되면 내가 이런 거는 좀 실수했던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제가 오늘 어떤 분께 MBTI 관련된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그분이 다니는 회사에서는 그 회사 직원들의 MBTI를 검사를 하고 그 MBTI를 바탕으로 상담을 진행을 한 다음에 그 MBTI의 그런 정보와 상담 내용을 조합해서 그 프로젝트 팀을 꾸리신다고 해요. 근데 그분이 그런 과정 속에서 굉장히 흥미로운 사실을 하나 깨달으셨다고 합니다. 본인은 굉장히 남들의 눈치도 좀 많이 보고 남들에 대해서 배려를 많이 하려고 노력을 하는 성격이라고 하세요. 그래서 자기는 뭔가 이런 회식 자리나 놀러를 갔을 때 누군가가 고기를 굽고 있으면 계속 그 고기 굽는 사람은 고기를 잘 못 먹게 되니까 이렇게 쌈을 싸서 입에다 넣어주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셨었대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그렇게 입에 넣어주는 그 쌈을 싫어하시는 분들이 계셨다는 걸 이번에 처음 알게 됐다고 하시더라고요. 이것처럼 뭔가 나는 배려이고 나는 선이었는데 받아들이는 상대방이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걸 처음 알게 되신 거예요. 근데 제가 그 깨달음을 바로 이 모모와 토토라는 이 책들의 시리즈를 읽으면서 저도 알게 됐었거든요. 내가 좋아서 베푸는 선의도 물론 당연히 좋은 의미가 있으니까 좋지만 좀 더 이 상대방을 배려하는 방식으로 내가 선의를 베풀고 싶다고 하면은 내가 좋아하는 것뿐만 아니라 상대방이 원하는 게 뭔지를 끊임없이 알아내려고 노력해야 되는구나. 그렇기 때문에 관계를 유지하는 데 있어서 많은 에너지가 들고 정성이 들어가는 거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책 같은 경우에는요, 그 토토의 생일이 다가와요. 그래서 이 모모가 완벽한 계획으로 토토의 생일 파티를 준비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 표지에도 이제 그 생일 케이크와 이런 모자 같은 게 등장을 했었는데요. 모모가 생일 파티 장소, 장식, 친구 초대까지 정말 빈틈 하나 없이 완벽한 계획을 짜놔요. 그런데 이 계획에 별다른 그런 이견을 달지 않고 따라가는 토토의 표정은 어째서인지 그닥 밝지 않습니다. 결국에 이 생일 파티의 하이라이트, 생일 케이크가 등장을 했는데 아니 세상에 그 어디에도 이 케이크와 모모가 들어갈 자리가 남아있질 않는 거예요. 어떻게 하지? 그러면서 모모가 그러면 이 초를 내가 꺼야 하나 하는 순간 한 마리의 벌이 날아들면서 모모가 완벽하게 준비했던 생일 파티는 와장창 엉망이 되고 맙니다. 과연 토토의 생일 파티는 어떻게 끝났을까요?
엉망이 되어버린 이 생일 파티 토토의 마음에 들었을까요? 앞서 제가 MBTI를 말씀을 드리기도 했지만 이 책도 보면서 MBTI가 딱 떠오르긴 했어요. 특히 이 J와 P의 논란이 요즘 많잖아요. 이 딱 전형적인 J와 P의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한번 해봤습니다. 빼곡하고 철저한 계획을 선호하면서 그 계획에서 어긋나는 걸 못 견뎌 하는 J와 그때그때 내가 내키는 대로 기분에 따라 움직이는 걸 선호하는 P는 사실 부딪힐 수밖에 없는 포인트들을 너무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거를 부딪히는 포인트마다 서로 불편해 한다면 그 관계는 유지되기가 힘들겠죠. 그런데 서로의 좋은 점을 인정을 해주고 배려를 한다면 이 철저한 계획 속에서 일말의 낭만이 숨쉬는 그런 하루를 만들 수 있는 게 또 이 J와 P의 조합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좀 어렵겠지만 그런 시너지를 낼 수 있는 게 어떻게 보면은 좋은 친구 관계이자 파트너십 혹은 부부 관계, 연인 관계가 아닐까 싶습니다. 사실 그래서인지 이 모모와 토토 이야기를 읽다 보면은 꼭 주변에 비슷한 사람들이 자꾸 떠올라요. 나는 그때 저 사람 왜 저러지? 이러면서 그 사람의 말과 행동을 이해하지 못해서 좀 어색해졌었는데 그런데 왜 이 나는 모모와 토토처럼 이런 현명한 해결 방법을 제시하지 못했을까? 왜 그런 걸 떠올리지 못했을까라는 아쉬움도 생각나더라고요. 우리는 모두가 다르다라는 거를 잊지 말아야 한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무리 친해도요. 좋아하는 거, 생각하는 거는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이 다름을 인정하고 존중해야 그 관계는 더욱 돈독해질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자꾸 친한 사이일수록 까먹는 것 같아요. 마치 이 모모와 토토처럼 말이에요. 하지만 모모와 토토가 여전히 서로에게 가장 친한 친구로 남을 수 있었던 거는 이 서로의 다름이 부딪히더라도 그때가 지나가면은 또 서로 이해하고 안아주고 품어주고 받아주는 포용의 마음이 있었기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 모두 서로의 별이 되는 서로의 다정한 별이 되고 친구가 되는 그런 관계를 꿈꾸며 오서영 작사 오이섭 작곡의 서로의 별이 되어 들어보겠습니다. 내가 외로움으로 힘들어할 때 나에게 먼저 다가와준 너 나의
환상과 상상이 이루어지는 곳 그림책방. 오늘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그림책은요. 지난 9월 문학과 지성사에서 출간된 뉴욕에 나타난 곰이라고 하는 그림책입니다. 이 책은 가야 비스니옙스키 작가님이 글과 그림을 그리셨고요. 이경혜 번역가님께서 우리말로 옮겨주셨습니다. 가야 비스니옙스키 작가님은요, 화가의 집안에서 태어났다고 하세요. 그 브뤼셀의 생릭 학원에서 일러스트레이션 과정을 마친 다음 미술 교사가 되셨다고 합니다. 이 벨기에 아동 문학관인 WLF에서 수많은 워크숍을 이끄셨는데, 이런 일을 하시면서 이야기를 들려주고 싶은 욕망이 더 막 샘솟았다고 하세요. 그래서 2016년부터는 벨기에를 떠나 프랑스로 이주해서 일러스트레이션에만 전념하고 있다고 하시고요. 오늘 소개해드릴 이 뉴욕에 나타난 곰은 2022년 화이트 레이븐스에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번역을 해주신 이경혜 번역가님은 고등학교 2학년 때 제2외국어로 처음 프랑스어를 만나며 깊이 반해서 전공까지 하게 되셨다고 해요. 그리고 그 이후에는 그림책의 매력에 사로잡혀 다른 번역 다 접고 수십 년간 오직 그림책 번역만 해오셨다고 합니다. 게다가 이 책에 이제 곰이 나오는데요. 어릴 때 첫 애착 인형이 곰인형인데다가 책의 배경인 이 뉴욕은 2번이나 갔다 온 곳이라서 더욱 이 그림책에 빠져들어 즐겁게 번역을 하셨다고 합니다. 사실 이 그림책 같은 경우에는요, 진짜 번역가의 역량이 중요하거든요. 잘 모르시는 분들은 그 그림책 몇 줄 없는데 번역하기 쉬운 거 아니야? 라고 이야기하실 수도 있지만요. 이 그림책을 쓰시는 글 작가님들이 보통 보면은 물론 글과 그림의 조화도 생각을 하시지만 이 글에서 느껴지는 운율감 아니면 단어 선택, 어미 이런 것들을 굉장히 꼼꼼하게 생각을 해서 쓰신다고 해요. 아무래도 이 그림책이라는 장르가 아이가 혼자 읽는다기보다는 양육자가 들려주는 문학이기도 하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이 들리는 소리에 대한 감각도 필수적으로 번역할 때 반영이 되어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그림책 번역하시는 분들은 이 어미를 뭐뭐입니다로 할지 예요라고 할지 혹은 이 의성어를 뭐 또록또록이라고 할지 뚜룩뚜룩이라고 할지 활짝이라고 할지 활짝이라고 할지 이런 사소한 것들 하나하나 엄청나게 고민을 하셔서 번역을 하신다고 해요. 그런데 이경혜 번역가님은 이 그림책의 매력에 빠져서 즐겁게 번역을 하신다고 하니 더더욱 반가울 수밖에 없네요. 오늘 소개해드릴 이 뉴욕에 나타난 곰이라는 책은요, 굉장히 큰 판형을 갖고 있습니다. A4 용지 가로 세로로 전부 다 한 30지씩은 더 큰 아주 커다란 책이에요. 저희 집 책장에는 높은 장이 하나 있는데 거기 아니면 안 꽂히더라고요. 그 정도로 좀 키가 큰 책이에요. 그런데도 제가 이 책을 골라온 이유는요. 제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펜화가 진짜 매력적인 작품이라서 그렇습니다. 이 큰 판형에 흑백으로만 이루어진 이 펜화가 와 진짜 멋있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배경은 뉴욕이에요. 그래서 뉴욕에 사는 한 알렉산드르라는 사람이 자기 자신을 좀 투명 인간처럼 여겨요. 그냥 매일 아침 일어나 똑같은 일상을 살아나면서 북적거리는 사람들 속에 휩쓸려 출근하고 퇴근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어느 날 퇴근길에 알렉산드르는 엄청난 크기의 곰과 마주치게 됩니다. 알렉산드르는 진짜 너무 깜짝 놀라서 여기서 뭐 하시는 거예요? 라고 물어요. 그러자 곰은 도리어 황당해하면서 나야 나 곰돌이 너 나 맨날 그렸으면서 몰라? 너 여기서 뭐 하는 거야? 너 예전에 화가 되고 싶어 하지 않았어? 근데 왜 지금 이렇게 나분한 일만 하고 있는 거야? 라면서 묻게 되죠. 알렉산드르는 처음에는 나 잘 살고 있으니까 너 신경 쓰지 마. 나 너랑 엮이고 싶지 않아. 뭐 이러면서 곰을 무시하려고 해요. 하지만 이 곰은 알렉산드르를 쉽게 포기하지 않습니다. 아주 오래전에 알렉산드르의 애착 인형이었던 여우 폭시리까지 데려와서
알렉산드르에게 삶의 소용돌이에 대한 이야기를 전해주게 돼요. 과연 이 이야기를 들은 알렉산드르의 삶에는 어떤 소용돌이가 휘몰아치게 될까요? 때론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삶이 내가 오래전에 꿈꾸던 삶과는 다르다는 걸 알아차리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럴 때는 이게 맞는 건가? 혹시 지금 다른 길로 갈 순 없는 걸까? 아니, 어쩔 때는요, 정말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하는지조차도 혼란스러울 때가 있어요. 이 책은 그럴 때일수록 자기 자신 안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사실 저도 그런 시기를 겪었지만 귀 기울여 봐도 별다른 뾰족한 수가 안 날 때도 있잖아요. 그럴 땐 내가 좋아하는 아주 사소한 것들부터 찾아보면 어떨까 싶어요. 마치 그림책에서 자신의 어릴 적 추억이었던 그 애착 인형 폭시리와 늘 그렸던 곰돌이를 떠올리는 것처럼요. 내가 좋아했던 것들, 내가 지금 좋아하는 것들, 내가 끌리는 것들을 하나하나 따라가다 보면은 결국 내가 꿈꿔왔던 혹은 지금 꿈꾸고 싶은 삶의 방향이 조금은 보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최근에 저는 챗 GPT와 이런 대화를 했었어요. 제가 하고 있는 일과 내가 좋아하는 것들을 엮어서 챗 GPT한테 알려준 다음에 과연 나한테 이런 방향이 어울릴까? 이러면서요. 그런데 물론 이 챗 GPT가 무슨 점쟁이도 아니고 운명론자도 아니고 저한테 신이 아니니까는 이 방향이 맞아라고 이야기를 한다고 해서 그게 정답은 아니겠지만 이런 작업을 또 해보면서 생각보다 또 내가 생각지 못한 길이 있었네 혹은 내가 생각했던 게 어느 정도 다수가 선택하는 확률상에서 괜찮은 길이었나 보다라는 그런 발상의 전환 혹은 생각의 그런 확신이 들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도저히 나는 감이 안 잡힌다 하시는 분들은 요런 AI 친구들의 도움을 살짝 받아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생각보다 꽤 재미있는 작업이었습니다. 사실 어떤 분들에게는 이미 그림책에 나오는 것과 같은 큰 곰이 이미 찾아오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계속 귀에다가 야, 너 괜찮아? 예전에 너 이런 모습 아니었잖아 막 이러면서요. 혹시나 그렇다면요, 조금 힘들더라도 그 곰돌이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주세요. 지금 당장은 용기가 나지 않더라도 그 목소리를 계속 주의 깊게 듣다 보면은 언젠간 나의 삶의 방향을 틀 수 있는 기회, 삶의 소용돌이가 짠 하고 등장할 수도 있으니까요. 여러분 모두의 꿈을 응원합니다. 김민선 작사 작곡의 모두의 꿈 들려드릴게요. 누군가 되고 싶고 무언가 하고 싶고 어딘가 가고 싶다면 그건 꿈이 있다는 것. 잘 때만 꿈을 꾸는 게 아니죠. 놀면서 꾸는 꿈도 꿈이에요. 지금 당장 하고 싶은 일들 모두 꿈이 될 수가 있어요. 우리 모두 꿈을 찾을 수 있어요. 우리 모두 꿈을 이룰 수 있어요. 누구나 꿈을 꾸죠. 크다 작다 할 수 없어요. 모든 꿈은 소중하죠. 모든 꿈을 응원해요. 누구나 꿈을 꾸죠. 크다 작다 할 수 없어요. 모든 꿈은 소중하죠. 모든 꿈을 응원해요. 환상과 상상이 이루어지는 곳 그림책방.
오늘은 가족, 친구를 포함하는 다양한 관계 속에서 우리가 갖춰야 할 포용력을 이야기하는 그림책들을 주로 소개해드렸습니다. 우리의 마음 넓이가 조금씩만 넓어진다면 지구의 마음 온도는 지금보다 더 따뜻해지지 않을까요? 마음이 따뜻한 겨울을 꿈꾸며 마지막 들려드릴 곡은 김인주 작사 작곡의 따뜻한 겨울이면 좋겠어입니다. 감기 조심하시고요. 저희는 다음 주에 만날게요. 안녕.